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30일로 잡혀 있는데요. 조희대가 과연 출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왔더라고요. 왜 찾아왔을까요? 의장님, 뭐 꼭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내용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천대엽 처장이 우원식 의장 만났던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법부로서는 이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님들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당 중앙법원과 또 저희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행정 지원적인 조치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자 해지해야 한다. 너네가 풀어라. 너네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우원식 의장의 얘기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그 얘기를 대법원장 앞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너 양심에 따라서 한 거냐?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왜 왔을까요? 천대엽 처장?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단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사법개혁 5개 아젠다는요, 이건 불협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국민적 여론이고 보면은 국민들께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유무죄를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보수의 이 율사라는 사람들은 원래 대법원은 기록 안 읽어도 된다.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사건, 내 인생이 달린 거, 대법원 3심제라서 마지막 어떻게든 심혈을 기울여서 의견 개진도 하고 증거도 취합해서 냈는데 원래 안 본다, 안 봐도 된다? 아니요. 이거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4명의 대법관, 1명은 법원행정처 업무를 봐야 되니까 배제되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심리에 참여합니다. 12명이 하는 거예요. 그 수십만 건을 매년.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기각. 우리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걸 면하려고 이른바 도장값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근본을 살펴보자. 그걸 늘리자. 이게 사법부를 옥죄는 겁니까? 이게 상권 분립을 해치는 거예요. 이런 마타도어에 더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희대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세종대왕 얘기를 꺼내면서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종대왕 어록을 인용할 거면 세종대왕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찾아봐야죠. 지 유리할 때만 찾아서 그냥 써먹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조희대를 뭐를 비판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두는 것도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수많은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세종대왕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아라. 판결서 빨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다방면으로 따져보라. 이런 하교는 안 읽어봤습니까? 세종 13년에 세종이 신하들에게 법을 맡은 관리의 7가지 자세를 하교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3844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선입된 말에 묶이지 마라. 그리고 부한해독 말아라. 구습에 얽매이지 말아라. 죄수의 쉬운 자복을 기뻐하지 말아라. 그리고 6번째가 판결서 빨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7번째가
여러 방면으로 따져보고 반복해서 구해낼 방도를 찾아라. 세종 얘기를 할 거면은 이런 것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을 세종대왕이 보셨다고 하면 조의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신은규 대표님, 지금 30일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조의대 나올까요? 일단은 청문회에 그 출석은 안 할 걸로는 보여집니다. 뭐 동행명령이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마 청문회에서 조의대를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어질 것은 매우 좀 회의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의대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국민적 여론을 더 모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의대는 탄핵까지 저는 열어놓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는 과정을 좀 간과하고 급하게 속도를 몰아나가면 그 탄핵은 결국 저는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반 검사들 탄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하나도 인용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금 더 여론을 모아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조의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자는 대법원장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임명한 내란 인사 아니냐. 거기다가 하는 짓도 도덕성도 없고 편향성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우리 사법부를 맡길 수 없다. 라고 주권자들의 다수가 더 결단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도 여론이고 저는 둘째도 여론이고 셋째도 여론을 더 모아나가는 데에 저는 모든 지혜와 전략을 더 모아나갈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출석을 안 하면 고발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미 이제 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여부잖아요. 근데 특검 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한 게 이게 내란과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니까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뭔가 이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건 이제 정치적인 평가인 부분이고 법률적인 평가는 이제 연결고리가 혈릿하니까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걸 그냥 회피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은 형식적으로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제 인사만 하고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고 실제로 질의응답에는 법원 행정처장 등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정주 기자님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순한 공포탄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출석 안 하면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신호탄은 이제 서영교 의원이 지난주에 한번 쐈는데 법원에서도 현재 한 2가지 정도 시그널이 있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영장이 사실은 그 대다수 법조인들하고 이 정계의 관측은 이 1차는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를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 텀으로 넘어가려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조금 판단했다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는 현재 이 정도 상황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지금 사실상 대선 개입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학자 총재까지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면 사법개혁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그 사람 내심은 모르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한학자와 권성동과 이제 정원주 비서실장에게 셋을 떼놓으려는데 오히려 비서실장은 영장이 청구 안 되고 총재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실세는 정원주 비서실장이거든요. 이제 지금 그런 그림이 펼쳐진 게 사법개혁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현재 눈치를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의대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 사인의 동설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끝단에 가면 우리가 사인회동을 지금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났냐는 거죠. 예를 들면, 설사 100번 양보해서 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사건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낭설일지언정 지금 그런 그 3, 4월에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법조계에서 그런 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취재한 건너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얘기를 해줬는데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기사는 못 썼죠. 근데 저희도 취재진이 설마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전원 회부 된 다음에 9일 만에, 정확히는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바로 처리했잖아요.
이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속도전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에 개혁의 물꼬가 튀었을 때 민주당은 이번에 이거를 무조건 매듭을 지어야 된다.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입장을 어쨌든 들어봐야 돼요. 가타부타 그 전압 판결에 대해서 속도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을 더 하자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우리가 내란을 겪었거든요. 내란이라는 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이 내란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검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특별검사도 하고 결국에는 재판을 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헌법 수호의 의지, 이 무너져 내린 헌정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 있는 일을 하기는커녕 지금의 사법부는 조희대 내란 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법의 독립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만보 양보해서 사법의 독립을 여기서도 흔들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존중한다고 치면 두 가지의 선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법부가 그 독립을 주장할 만한 도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기현 재판장 룸살롱 한 거 사진 나왔는데 여전히 대법원에서 해결 안 하거든요. 그럼 도덕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독립을 요구할 지금 자격을 잃어버린 상태고, 또 하나는 편향성인데 이 편향성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정적에 대해서는 손해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게 지기현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조희대의 결국에는 대선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편향성에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넘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을 안 하는 한은 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공허하다. 전 이 지지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조희대가 나오든 안 나오든 청문회는 열립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증인 참고인들이 열 몇 명이 있지요. 그 명단 혹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조희대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들 참고인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기현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관들, 너네들 도대체 그때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인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정규재 씨가 참고인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 물어보니까 예. 이제 정규재 그 주필이 그 전부터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250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피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그 관련된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저도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단순히 지금 대법원 당시에 2심 끝나고 3심에 올라와서 속도전을 펼쳤다. 이렇게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250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남은 몇 안 되는 악법 중에 하나예요. 이 악법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이제 말했을 경우에 그 선거법으로 그 후보자를 처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 토론 중에 휘발성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형사처벌을 박탈한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대선 후보를 박탈한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악법을 우리나라만 들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악법을 적용시키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법도 법인데 체리피커처럼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같은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기 장모 1원 한 푼 안 받았다 했잖아요. 선거 때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자기 와이프 김건희는 4천만 원 손해봤다 했습니다. 아니었잖아요. 지금 결과 다 나왔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왜 기소 안 했나요, 그때? 윤석열은 그렇게 따지면 선거법으로 진작에 탄핵됐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국민주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법을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정주필이 쭉 주장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0일 청문회 우리가 이제 지켜볼 텐데 조희대, 지기현 나와야지요. 나와야죠. 그래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요. 만약에 안 나온다,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든지 반드시 보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이제 불출석에 죄가 있어서 당연히 고발은 필요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기현과 조희대가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지금 예.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공직자인데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묻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답을 안 하고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당하면 본인들이 잘했고 떳떳하면 나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조차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감출 것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전 그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조이대가 뒤에서 봐주는 것 같이 하니까, 그리고 직위원이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재판을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안 나와도 버텨도 그냥 놔두니까 윤석열 그냥 구치소에 처박혀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풀어달라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자가 지금 10차례 넘게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보석 신문을 하는 그날 또 재판이 하나 있거든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신문 때문에 나오는 놈이 또 핑계는 이날 이건 또 뭐 내란 재판은 아니고 다른 재판인데 첫 번째 기일이니까 이거는 출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정말 수치심이라고는 1도 없고 졸렬하고 소인배의 극단과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석을 신청하면 판사가 그 보석의 이 인용률도 너무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석 인용해 주는 건 정말 원래 법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1심 뭐 이 재판 6개월 안에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 2개월씩 2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니까 그때 그냥 임박해가지고 조건 달아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찝찝하니까 법원도 그때 아니면 거의 실무에서 풀어주지 않아요. 무죄를 쓰는데도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봤을 때. 그러니까 별도로 기일을 잡지 않아요.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재판할 때 거기에 얹어서 그냥 보석 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구두로 물으면서 그걸 그냥 보석신문 기일이라고 칭해요. 예. 그냥 원래 공판기일이랑 같이 얹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보석신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 좀 풀어줘. 무슨 첫 기일이라서 나옵니까? 그러면 아니 내란이랑 특수공무집행방해 그건 불법이라면서요. 영장 받아가지고 그때 관저로 가서 집행하려고 했던 건 본인이 불법의 3배수라고 얘기까지 해놓고 그럼 내란이랑 왜 다릅니까? 왜 여기는 출석하고 여기는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10번 이상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 문제의식과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유죄 인정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완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판사님 봐주세요. 저 지금 눈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뭐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재판 잘 받을게요. 변호인 의견서를 보더라도 주거지 제한을 명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아니요. 성실히 출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갖 재판에 온갖 수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아니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에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궤변 중에 궤변 졸렬한 행태를 지금도 하는 거죠. 지금 건강 때문에 뭐 보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건강검진 해보면 아마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맨날 술 처먹고 그럴 때 비해서 건강이 더 좋아진 걸로 나올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간 수치나 뭐 이런 거 훨씬 더 좋아졌을 걸로 좋아졌겠죠. 네, 보여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이런 거 굳이 보석 신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또 우리가 뺏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신청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적인 그 형식 절차만 지켜서 이런 건 빠르게 그냥 기각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걸 가지고서 뭐 논란을 더 끌 필요가 없고 논란을 끌어봤자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무상님이요. 방송국에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불만이 많아요. 왜 윤석열 볼 때마다 깨끗하게 양복 입고 나옵니까? 빨간 넥타이 매고 얼굴 좀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사형수인데 왜 깔끔한 얼굴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보석 신청한다는 개소리 하지요. 죄수복을 입은 꼴을 보여주세요. 인생무상님,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있어야 보여드리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자가 왜 재판에도 안 나오고 왜 출석 조사에도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위 입은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헌재 나갈 때만 해도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머리까지 하고 빨간 넥타이 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진 계속 나오니까. 하기야 요즘에는 뭐 법원 나올 때도 뭐 평상복 입고 나올 수는 있다고 합디다마는 이번에 뭐 헤어드라이까지는 못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서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생무상님. 우리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보석신문하러 이거 나올 때 이때도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계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특검이 이제 법원에 촬영 허가 신청을 했고, 예. 이미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의 이런 꼼수, 그러니까 10차례나 지금 거부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나오겠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 이 지금 1차 공판 겸사겸사 이제 보석까지 한번 자기가 실질 심사 받아보겠다. 근데 이제 목적은 보석이죠. 근데 윤석열 쪽 같이 모셨던 그 직전에 이제 검찰도 물어보니까 윤석열 스타일이 이미 좀 각을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뭐 그 전에 명예나 뭐 전직 대통령의 뭐 어떤 그런 자기의 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재판 끌고 불리한 진술 안 하고 빠져나가겠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몰아붙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강명자님이요. 오늘 김건희는 뽕머리 하고 나올까요, 아닐까요? 그러셨는데 오늘 오후에 또 김건희가 출석하는데 그것은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는 찍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모습도 우리가 처음 볼 수 있게 되고 윤석열은 결국 보석신문 하려다가 지가 이렇게 나오는 꼴만 보여주게 생겼는데요. 창피만 당하고 끝나겠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내란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거든요. 그러면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고 우리 보석에 의하면은 보석제도에 의하면은 보석 자체를 해줄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신청해서 하겠다. 아니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에는 속옷만 입고 저항을 했던 사람이 참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런 모습이 정말 어떻게 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지냈나.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뭐 더 낼 화도 없을 정도로 많은 화를 내셨을 텐데 저는 뭐 본인만 창피당하고 끝날 일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